서울과 경기도 집값이 보합해서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에 이어 0.01% 내렸습니다. 지난주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요, 서울마저 마이너스 0.01%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29주 만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26주 만에 마이너스 0.01% 내리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지방 부동산 투자 매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 서울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제2의 하락기가 도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자 손해를 봐도 팔겠다는 단타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마저 실종돼서 사실은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단타 거래가 전체 매매 거래의 4채 중에 한 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끌족 등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단기간에 사고 파는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커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요, 수도권에서 200만 4,113건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중 52,340건이 3년 미만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짧은 기간 안에 단타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송파구 헬류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2년 전 2021년 1월에 20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같은 해 9월에 23억 7천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 2월에는 무려 17억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 올해 1월이나 2월경에 매수한 사람은 최저가로 매수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20억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 거래에서요, 2030 세대들의 비중이 30% 정도로 적자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주식처럼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경향이 강합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들이 되면서 주택시장도 크나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출이 막히자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금리와 집값 급반 등에 대한 필요감 등의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하락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연말에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연초처럼 월 1만 건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주택시장 소비 심리 위축은 내년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매매도 어렵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1주가 되겠는데요. 12월 4일 기준입니다.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0.01% 하락했지만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1%인데요. 지난주에도 역시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을 유지했고요. 서울은 지난주 0.00으로 보합해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역시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이었는데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을 유지했고요. 5대 광역시도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인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9로 하락폭이 확대되었고요. 8개도는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니까 충북은 0.07 상승, 강원 0.03 상승, 전북 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전은 0.00 보합, 광주도 보합, 울산도 0.00 보합. 그러나 세종은 마이너스 0.09 하락, 부산 마이너스 0.07 하락, 전남 마이너스 0.05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은요 70개 지역에서 58개로 감소했습니다. 보합지역도 17개 지역에서 16개 지역으로 감소했고요. 하락지역은요 89개 지역에서 102개 지역으로 증가가 되는데 하락지역은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1 하락했는데 서울은요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고요. 매물가격 하향 조정 사례가 진행되며 매물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북 14개구입니다. 마이너스 0.01% 하락했는데 강북구 마이너스 0.06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아동, 번동 주요 단지주로 하락하고요. 도봉구는 마이너스 0.03% 하락했습니다. 쌍문동과 창동의 구축 위주로. 마포구도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03인데 성산동과 아현동, 공덕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도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2%는 진관동과 녹번동, 불광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강남구 11개 군데요. 마이너스 0.01입니다. 금천구는 마이너스 0.06 하락했습니다. 시흥동, 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도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05. 역삼동, 개포동, 도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도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04. 구로동, 신도림동 위주로. 관악구 마이너스 0.04. 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구도 마이너스 0.05 떨어졌다는 게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천 지난주 마이너스 0.07,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5 하락했습니다. 중구 마이너스 0.11% 떨어졌습니다. 신흥동, 운서동 위주로. 계양구 마이너스 0.08은 효성동과 작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미추홀구 마이너스 0.08은 하익동 주한동의 구축 위주로. 동구 마이너스 0.07, 송현동, 만석동 위주로. 부평구 마이너스 0.06은 공급 물량 영향으로 부평동과 청천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경기는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1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하남시는 올랐습니다. 0.2%. 감이동과 망월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수원 영통구 0.13% 올랐습니다. 이유동, 하동, 외탄동 위주로. 안양, 동화구 0.09% 올랐습니다. 비산동, 평촌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원구는 떨어졌습니다. 성남의 중원구 마이너스 0.16%, 상대원동과 은행동, 원도심 위주로. 동두천시 마이너스 0.10% 떨어졌습니다. 송내동과 생현동 외곽 구축 위주로. 광주시 마이너스 0.08% 떨어졌습니다. 장지동과 탄볼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지역 전체가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지난주 마이너스 0.07,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7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부산 진구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9% 떨어졌는데 부암동과 연지동의 중소형 규모 위주로. 영도구 마이너스 0.12는 동삼동과 대단지, 청학동 위주로. 동구 마이너스 0.12%는 수정동과 자천동 구축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3, 이번 주 마이너스 0.04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북구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5%는 동천동 그리고 읍내동 구축 위주로.
동구 마이너스 0.14%는 대봉동과 대신동, 남산동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수성구 마이너스 0.07, 범물동, 신매동, 지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세종시 지난주 마이너스 0.0,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9, 하락폭이 확대되었어요. 반곡동, 한솔동, 고운동, 주요 대단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전남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인데 이번 주 마이너스 0.05,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순천시 마이너스 0.09, 풍덕동, 연향동 위주로, 여수시 마이너스 0.08%는 신기동과 웅천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금리 시기에 그 영끌족들이 산 2030 세대들이 이자 부담으로 지금 하우스 푸어가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들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가처분 소득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자 부담 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금리였던 그 코로나19 시기에서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산 청년들의 선택이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충수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7%까지 상승하면서 지금 영끌족들이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서는 이미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값은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제2의 하락기를 맞고 있는데요. 계속 하락 지역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